네, 그럼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들어갈게요. 안철수 원장님에게 8대2 가르마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유희열 씨 오셨을 때는 제가 유희열에게 걸그룹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게 안철수 원장님한테 뭐 해야 될까? 안철수 원장에게 바이러스란, 안철수 원장님에게 영희란 이런 거 할까 생각했다가 제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한 1990 몇 년도부터 계속 머리가 이 스타일로 고순으로 되어 있는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원장님에게 8대2 가는 말한.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억울한 게 매일 조금씩 바꿔요. 원장님은 매일매일 뵙는 게 아니고 처음 뵀으니까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한번 질문 가볼게요. 네, 이 질문들은 실제로 원장님께서 실제로 직접 고르신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첫 번째 질문. 네,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데 교수님께서 하셨던 최대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하도 많아서 여기 온 거 자체가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전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최고의 실수.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어떻게 찾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까 양력 소개드릴 때도 들으셨겠지만 이사부터 시작해서 뭐 CEO 그리고 지금은 그 교수 활동도 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지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다 달라요. 그게 같은 거라고 이렇게 착각도 하는데요. 제가 잘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얘가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잘하다가 어느 날 자기는 야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다. 그래서 이제 농구 그만두고 야구 바로 메이저리그는 못 들어가니까 트리플 A 마이너리그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다가 제대로 메이저리그 못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다시 농구를 하게 됐어요. 그 예를 보면 그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은 달라요. 근데 마이클 조던 같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착각한 것 같아요. 그게 두 개가 다른데. 그래서 그 하고 싶다고 해도요, 직접 안 해보면 자기가 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직접 해봐야 거기서 잘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상상으로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그게 성공 확률이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학생 때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마 세상에 우리나라 10,000가지 직업이 있대요. 그러면 10,000개를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아마 학생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으면 10개 정도 될까요? 근데 최대한 많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생명과학과 쪽에 이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미토콘드리아 공부도 재밌고 뭐 DNA 구조도 재밌고 그렇게 재밌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걸로 해서 이제 자기가 길을 이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학위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대학원 가서 하는 일은 그걸 보고 공부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직접 웹랩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꽤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단순 반복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참으면서도 거기서 열심히 고생해서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얻어내면 자기가 궁금해서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직접 해결을 해서 자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 공부가 재미있어서 그냥 이게 맞나 보다고 가면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의 본질에 대한 착각. 더 좋은 예가 리니지 게임이 재밌어서 NC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못해. 게임만 잘할 줄 알아. 그러면 실망하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실제로 잘하고 재밌는 일은 달라요. 근데 그 구분은 직접 부딪혀서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첨언을 하자면 선생님, 그 원장님 책을 하나 읽었는데 돈을 벌려고 뭘 하지 말고 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붙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돈 벌려고 사회 본 건 아닌데 사회 본다고 돈을 주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씁쓸한데요.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듣고 있나 스텝?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올바른 리더십은 무엇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강의 주제가 거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소통, 공감, 수평적인 리더십 이게 다 이렇게 다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 그 진심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거든요. 그거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은 단기간 속일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은 오래 속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진심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런 상대방을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 그게 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네, 역시 사람이 제일 네.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이구. 이거는 좀 나왔네요. 또 이것도 스텝이 되게 노란 종이 해가지고 민감한 질문인데요. 사실 네, 좀 민감합니다. 네. 네, 나왔죠. 네, 대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이게 들어왔습니다. 1,800여 명의 신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적어주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네, 왜 제가 뚫리죠? 그래요.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자분들 기왕 사진 찍으실 거면 좀 각도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건 있어요. 작년 9월 이후부터 제가 했던 말이 3가지였어요. 다 기억하실 텐데 신문들이 크게 나가요. 첫 번째, 학교 일과 재단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 두 번째,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세 번째, 제가 정치 참여하고 안 하고는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 그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상상과 이렇게 만든 거지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저는 지난 9월부터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다 지켰어요. 했던 말 그대로. 왜냐하면 작은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못 지키기 때문에. 왜 큰 약속 때문에 작은 약속 포기한다고도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0년 살았는데요. 그게 모든 판단 기준이 그랬어요. 모든 판단 기준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에서 그만두고 이제 의대 교수 그만두고 이제 벤처기업 창업한 거고 벤처기업 잘 되던 벤처기업 이제 스스로 이제 사임하고 이쪽으로 대학으로 온 거고요. 이런 일련의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뭘 얻겠다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50년 살아온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이미 인생으로 다 증명을 했고요. 근데 그게 부족한가 봐요. 그렇게 억측들이 있는 걸 보면. 저는 지금까지도 말한 대로 살았었고,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오해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 높은 자리를 욕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높은 자리는 이게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 희생의 자리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자리인데, 그걸 아마 너무나 하고 싶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50년 동안 이렇게
일관되게 꾸준하게 살았는데 그게 뭐 반년 만에 사람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 얼마나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봤어요. 그랬더니 왜 어떤 분들은 지금 지난 몇 달간 우유부단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긴장했던 양당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 참여해서 하겠다고 해봐요. 그때부터는 서로 싸우고 공격의 대상이지 우리 사회 긍정적인 발전에 어떤 역할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판단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머물러왔던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양쪽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을 다하게 만들면 그래서 저는 무슨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무슨 액션을 해야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 그게 제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사회 발전에만 역할만 하면 됐지. 그게 제가 지지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이제 제 진심이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만약에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만 쓰일 수 있으면, 그러면 설령 그게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거는 이미 이야기도 다 했었고요.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단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자격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책무가 주어지느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자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사안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결국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판단할 몫이죠. 제 스스로 제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판단을 보시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책무가 주어지느냐, 그건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또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난 1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양쪽 모두 쇄신의 노력을 다하면 저 같은 사람까지 정치 고민할 필요 있겠느냐고 그랬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잘해주시면 제가 나설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주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아마도 이건 제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주어지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어떤 특정한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치를 정말로 최우선적으로 삼는 그런 쪽으로 하지, 어떤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이런 공동체 전체의 가치관에 저버리는 그런 판단? 그런 거는 제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행보와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에 대한 제 입장, 지금까지의 왜 이렇게 있었는가, 지지율 떨어지는데 초조하지도 않으세요? 왜 이렇게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시 그래서 지도로 돌아가서요. 근데 지금은 대선 이야기하기 너무 빠른 게요.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 저한테만 묻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낙검수의 한 분은 지금 감옥 가 계시죠. 원장님이 안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무리수였죠?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저도 사회적 책무가 있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요즘 행복하신가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 그리고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눠본다면, 개인적으로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더 행복해진 게, 이제 학생들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 제가 외부 강의를 안 했었던 이유가, 재단이 그 순수성을 오해받을까봐, 다른 발언을 하면. 그랬는데 이제 홀가분하거든요. 재단고 출범할 거고, 그리고 또 학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 강의도 시작했고요. 매주마다 학생들 숙제 보면서 채점도 하고, 그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 근데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꼭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도 있고 억측도 있고, 그거 설명하려면 구차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건 아마 여기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양쪽으로 나눠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데 꼭 원장님 행복해하고 계시다고 전해드릴게요. 여기 저희가 이제 안 원장님과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원장님이 이제 소통과 공감 강연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7개월 만인데요. 7개월 만에 이제 자리에 섰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이제 바라자면 서로 이렇게 지금은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깊은 골이 파여져 있어서요.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그런 고민들, 학생들이 나름대로 가진 고민들 듣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분 또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던데,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그 조언과 따님한테 해주시는 조언 다르죠? 그렇게도 하시던데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똑같습니다. 제 딸한테도 이야기 그대로 하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려요. 근데 그러자면 이제 고민을 서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난 한 반년 동안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다음에 꼭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또 질문 중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렇게 어느 분이세요? 네, 저기 계시네요. 가운데 이렇게 손을 예. 융합대학원으로 메일이나 연락을 주세요. 언제 한번 봅시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한다고 서로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로 눈높이를 갖춰서 정말로 이렇게 고민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요. 앞으로도 저 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리들을 갖고자 합니다. 저요. 저도 사회자의 특권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학교 위치도 알고요. 원장님 방도 압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